597년 조국 백제를 떠나야 했던 비운의 왕자. 그리고 지워져 버린 역사의 흔적. 1400년 동안 잊혀져 있던 백제의 또 다른 역사가 되살아난다. 여러분께서는 혹 임성태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임성태자. 사실 우리 역사학계에서조차도 낯선 이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임성태자가 세간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었습니다. 오우치라는 이름의 일본인 부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자신들이 백제 성왕의 셋째 아들인 임성태자의 후손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인 임성태자가 백제를 떠난 지 1400년 만에 그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1400년 만에 우리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난 임성태자.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오우치 부부는 왜 그들이 임성태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걸까요? 지난 4월 15일 일본의 오우치 부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네. 한국 같은 거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1400年の歴史の中で自分が親からいただいた系図によって徐々に年齢とともに不思議と韓国が恋しくなると、そういう感情を持つようになって、どうしても先祖のお墓へ参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うこの年になってきたんで、もうこの機会を逃したら 20년 전 부모로부터 족보를 물려받은 후 자신들의 시조인 임성태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임성태자는 성왕의 셋째 아들. 인근 문화원에서 제공한 백제왕의 복식을 하고 성왕에 능해 참회의 제를 올렸다. 임성태자가 백제를 떠난 지 1400년 만의 일이다.悠久の尊父百済王の墓前にぬかづき王様ゆかりの45世の光栄大内奇妙御前にかしこみ謹んで申し上げます。代を重ね時代を超えてやっと待望の先祖の地へただいま帰ってまいりました。私の全身は喜びと興奮に打ち震えております。叶わぬ願いながら時を手繰り寄せてでも直接拝謁の永に浴しご尊願を拝したい欲望に駆られております。それによって、今までは、心はつながっていましたんですが現物土によって、歴史がなんか一本につながるような気がするんで、ぜひこの土をもら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王様に頼んで少しいただきました。 인쇄소의 디자이너로 일하는 오우치 씨는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정리, 3천만 원을 익산시와 부여군에 기부했다. 지금의 1400년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께서
아니 저 아래 탑 아래 목탑지 흔적이 또 있습니다.土台からしてね、 토대 기단부터 다 全部ね 똑같죠. 모두 똑같죠. 結局、先ほども話し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立って先祖が同じ景色、山を見たり、そういうものを愛したところへ同じ場所に立て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嬉しいです。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부부를 역사 수업 시간에 초청했다. 안녕하세요. 미술이라든지 도예라든지 모든 기술자가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경제도 오구치 가문의 그 내력 사모님 혹시 강대 같은 거 아시는지 다 그것도 그랬습니다. 初めて私、韓国の、ね、国に、関心を持ちまして、それで一度百済王のお墓にお参りしたい、もう20年の思いが今日になりました。大変誇りに思って、昨日、先々日、こちらの土を踏んで先祖のことを思いを巡らしたんですが、先祖が愛した山川土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조상을 이어받는 같은 빛을 이어받는 그 사람으로서 난생 처음으로 이 땅을 바라봐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그 조상의 자기 조상들이 지금みんなの顔を見ているうちにだんだんああこの子たちと僕は、先祖を一つにしている DNA を共有している仲間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てきたので、多分彼らも話しているうちにそれが伝わっ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성왕이 보았고 임성태자가 느꼈던 모든 것을 담아가려는 듯 그들은 그렇게 1400년 전 백제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오우치 부부의 이번 방문은 5박 6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4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들과 마주하는 긴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우치 가문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오우치 가문에서 보낸 사신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1399년 정종 1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인들은 저의 세계와 성씨를 알지 못하오니 이것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 지후, 그러니까 백제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우치 가문이 이렇게 조상에 대한 기록을 보내달라며 조선을 방문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만 봐도 150년간 63차례나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치 가문,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때 서경이라 불리며 교토와 쌍벽을 이루던 도시 야마구치. 황무지였던 이곳에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오우치 가문이었다. 지금도 거리 이름은 물론 상점이나 학교도 오우치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다.
누리코사 5층 탑은 일본의 3대 명탑 중 하나로 오우치 가문의 번영을 웅변하듯 야마구치의 한복판에서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기마상. 야마구치에 도시를 건설하고 오우치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히로요다. 14세기 무렵 야마구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의 지도엔 요즘의 신도시 못지않은 철저한 계획도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수도였던 교토를 모델로 해 관공서, 상가, 주거지가 기능별로 구획돼 있으며 규모 역시 교토에 필적할 만큼 큰 도시였다. 山口を訪れた宣教師は1万戸以上の、大変大きな都市であった、日本最大の都市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話をしています。で実際にですね発掘調査をしていますと、だいたい3kmどこを掘っても、町の、跡が、見つかっていますので。 예전 모습과 크게 바뀌지 않은 야마구치엔 오우치의 관저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14세기 중반부터 200년 동안 일본을 호령하던 오우치가의 주거지이자 영토 지배 거점으로 쓰이던 곳이다. 화려하게 장식된 정원에서는 일회용 토기가 대량으로 출토돼 화제를 모았는데 한 번에 1,500가지의 요리가 사용된 중세 일본 최대 연회가 열렸다는 증거였다. 성대한 향연이 끊이지 않던 오우치 관저. 이곳은 일본 최고의 귀족과 학자, 예술가들이 몰려들던 중세 일본 최대의 도시였다. 오우치 관저의 복원도를 보면 규모 면에서도 당시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관저를 압도하고 있었다. 日本全国で見つかっている守護所をですね比較していくと、西日本でも最大クラスの、西日本でも一二を争うぐらい大きな、敷地を持っていた、200メーター四方あ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中世室町時代の最大の、館であったと。 막부 쇼군의 지위가 천황을 능가하던 시절 오우치 가문은 어떻게 쇼군보다 더 큰 관저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시대로 각 지역의 영주들이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던 시기였다. 이 시기 오우치가는 서부 7개국을 병합한 최강의 군대로 한때 쇼군을 쫓아내고 막부의 실권을 장악하기도 했던 일본 최고의 가문이었다.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방대한 세력권을 형성한 오우치가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 야마구치시 고류사에서 출토된 8만 9천 개의 조선과 명나라 동전. 이것은 오우치 가문이 국제무역을 했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오우치 관저에서 출토된 다량의 조선 및 중국 도자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勢力が強くなった背景というのは、
一つには強力な武力があった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以上にですね、貿易によって富を築く力を得ていたことが他の大名と違っていた点だと思います。 14세기 무렵 오우치가는 일본의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무역항 하카타와 사카이 모두를 영토 안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한 중개무역의 거점이던 상중하관 역시 야마구치현 안에 있어 오우치가의 영토는 철저하게 국제무역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오우치 가문은 왜 그렇게 무역에 집착했던 것일까? 백제부 신사. 야마구치현에 있는 이 신사는 이름뿐 아니라 구조 역시 특이하다. 신사의 정문이 바다를 향해 열려 있다. 이 신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これは当然のことながら百済を十分に意識しておるからです。どうしても近づきたかった。二鍋という地名はここ一帯が全部二鍋です。この辺りもう要するに大内氏がこの港にこの貿易事務を司らせるしていただくために百済の人々を呼び寄せたことはまず間違いないでしょう。 오우치가는 밀무역과 약탈로 조선을 괴롭히던 왜구를 수차례 소탕하기도 했다. 조선은 그 담례로 독점적 무역 권리를 부여한다. 통신부, 일종의 무역 허가증으로 반으로 쪼개진 좌우를 각각 보관하다 무역 시 확인하는 표찰로 사용했다. 물건은 다 구분했어요. 모자란 것은 문화예요. 문화, 교양. 그러니까 성교회가 오우치 가문이 일본 내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던 조후쿠사에서 지난 2004년 특이한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조선의 궁궐 지붕에 올려지는 잡상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또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됐는데 봉황과 용이 새겨진 이들 기와는 전형적인 한반도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瓦の特徴というのは、朝鮮半島の中でもですね、特に王族系の瓦、そういったものに使われる瓦とよく似ている。建物というのは日本式の瓦が混ざっていませんので、まさに韓国の方の建物が再現していたと想定されます。 오우치가는 야마구치 중심부에 완벽한 조선식 궁궐을 짓고 일본 내 유력 인사들과 교류를 했던 것이다. (14세기) 야마구치에 도시를 건설하고 전 일본을 제패했던 오우치. 그들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그리워했던 백제의 후손이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조선의 문신 신숙주가 1471년 일본을 돌아보고 쓴 해동 제국기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특히 야마구치 일대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오우치라는 이름까지 넣어두었습니다. 이 책에는 오우치 가문의 군사력이 일본 최강이며 백제 후손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친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때
일본 경제의 50%를 장악했던 오우치 가문은 필요하다면 막부의 쇼군까지도 갈아치울 만큼 당대 최고의 막강한 세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조선풍의 집을 짓고 왜구를 처단하며 백제계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과연 백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오우치가의 시조 임성태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도쿄의 한 사찰. 매년 열리는 봄맞이 축제가 한창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쪽에선 우리나라의 부채춤이 공연되고 있었다. 서기 937년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이 절은 묘견보살을 모시는 불교의 한 종파에 속한다. 百済では中尊信仰が非常に盛んでしたから、そんな関係で、やはり自分たちの信仰をこの地で行うという意味で、ここのところを選んだで、お宮を建てたというふうに伝えられております。 불교가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과 결합해 생겨난 묘견 신앙은 백제에서 온 불교였다. 多分シナから、韓国のその百済に伝わったのをさらにその百済の王様の一族の方が日本へ伝えたと。 백제 왕족. 사찰의 한쪽 벽면엔 그 왕족이 그려져 있다. 그것은 임성태자였다. 슬퍼하는 백제인과 감격해하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거북이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는 임성태자. 일본에서 임성태자는 불교를 전해준 백제 왕자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도쿄 옆에 위치한 지바현 후나바시. 오우치 가문의 내력을 취재하기 위해 오우치 부부를 다시 찾았다. 부인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구입한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순수 일본인이지만 집안의 뿌리 찾기만큼은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다. 수백 년을 내려온 오우치 가문의 족보. 긴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인 바로 이 족보가 오우치 가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이끌게 한 원동력이었다. 거기엔 임성태자가 가문의 시조로 또렷이 쓰여져 있었다.百済から渡ってきた、百済の王子が多々良浜というところに、ついて、それで、鉄の技術を持ってきた多々良というのは不意語を意味するんで、その多々良姓ということを名乗っております。それでですね、
で、この大内氏というのはその地名に住んだことで大内氏、大内という場所に住んだので大内氏と。 족보는 임성태자와 그 후손들의 행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도쿄에서 1000km 떨어진 야마구치현의 구다마스시. 세토 내해의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일본의 중요한 교역항이다. 일본의 권위 있는 한 지명사전엔 구다마스의 옛 이름이 구다라스, 즉 백제진이었다고 적혀 있다. 구다마스의 한 사찰, 임성태자와 관련된 전설이 기록돼 있다 해서 찾아갔다. 취재진을 처음 맞이한 건 한 무리의 거북이 떼. 임성태자가 타고 온 그 거북을 의미하는 것일까? 1300년 전 세워진 주토사는 창건 당시 큰 산 전체가 사찰이었을 만큼 대규모였다. 내부에는 임성태자 관련 기록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이 그림은 구다마스에 내려오는 전설을 형상화한 것으로 595년 큰 별이 소나무에 떨어져 7일 밤낮으로 빛났다는 것이다. 部落の者が驚いて一体何であろうかというふうなことで占いをいたしますと北進妙見であると。そして今から3年のうちに百済の国から臨床大使が来られるんだと。 현재 구다마스시의 상징탑은 이 전설을 토대로 별이 소나무에 떨어진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야마구치현 일대는 가는 곳마다 임성태자 관련 전승이 생생하게 남겨져 있었다. 구다마스시 옆에 위치한 호후시. 시의 역사를 기술한 향토지에서 임성태자에 대한 매우 주목할 만한 기록을 발견했다. ここ推古天皇の5年ですね、大内氏の祖である百済の国の臨床大使が来朝日本に来てそして着眼ありてと岸に着いたということ。 전해지는 얘기가 아닌 역사서에 기록된 임성태자를 최초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호후시 역사는 임성태자의 일본 도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제를 출발한 임성태자가 상륙한 곳이 바로 이곳 타타라 해안이다. 타타라는 오우치 가문의 족보에서 임성태자가 사용했던 본래의 성, 바로 그 타타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일본어로 제철을 뜻하는 말 타타라. 당시 제철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신기술이었다.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성태자는 아직 철을 만들지 못하던 야마구치 지역에 제철 기술을 전파했던 것이다. 最近の製鉄技術で去年新日鉄の工場に行って見てき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 야마구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타타라 유적지가 월등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일본학계는 이곳이 고대 최고의 제철 단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후시 지방관청 유적에서 주목할 만한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연대 측정 결과 서기 750년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목간이었다.
관청에서 쌀 10속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영수증으로 지급된 것인데 눈길을 끈 것은 쌀을 바친 사람의 성이 바로 타타라란 것이다. これまで文献上では平安時代までしかその記録、ただらしの記録が残って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ふうに文字に書かれたものとして奈良時代まで遡ってですね、たたら氏がいたということが証明されたということで、大変大きな発見だと思います。 조선과 명나라 동전이 대거 발견됐던 고류사. 임성태자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이다. 창건 당시에는 매우 큰 규모의 사찰이었다고 하는데 승려의 숫자가 무려 500명에 이르고 그들이 묵는 숙소인 요사가 120개나 들어서 있었다고 한다. 이곳엔 진귀한 보물 3가지가 전하는데 바로 임성태자가 직접 사용하던 유물이라고 한다. 아, 고시라이 다間違いなくありますので。 머리에 쓰던 관모와 피리 그리고 칼이다. この刀はですね、臨床大師が持ってこられたと伝えられております。で、ここに銀の象眼がございますけども、こういうのが非常に日本でも類例のない珍しいものと言われておりまして。 양날의 칼은 한 날로 이루어진 일본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후대에 별도 제작된 손잡이엔 오우치가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야마구치현은 지난 2006년 이 칼을 현 문화재로 지정했으며 학계에선 제작 연대를 최소한 7세기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성태자. 그는 더 이상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1400년 전 일본의 불교를 전하고 제철 기술을 전파했던 오우치 가문의 시조였던 것이다. 이 족보는 오우치 가문과 임성태자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마는 항상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우치 가문은 16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특히 근대에 접어들면서 한일 관계가 불편해지자 집안의 어른들이 관련된 유물과 기록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족보만큼은 집안의 며느리가 꼭꼭 숨겨두어서 아찔한 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데 이렇듯 확연한 발자취를 남긴 임성태자가 왜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남아있질 않은 걸까요? 수많은 오우치 가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질 못했습니다. 그는 왜 우리 역사 기록에 남아있질 않을까요? 혹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본의 역사서는 임성태자를 성왕의 셋째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성왕은 백제 26대 임금으로 수도를 부여로 옮긴 뒤 한강 유역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신라군에게 죽음을 당한 비운의 국왕이었다. 삼국사기는 그가 2명의 왕자를 두었다고 전할 뿐 다른 왕자나 공주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1994년 능살리 절터에서 나온 유물은 새로운 인물의 존재를 알려준다.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의 명문에 창왕의 누이, 즉 성왕의 딸이 등장한 것이다.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에 등재되어 있는 왕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왕 중심으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왕에 올랐고 또 그와 관련된 극소수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만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많은 왕자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왕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다른 역할이 없었을 때는 기록에 전혀 남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만 하더라도 왕자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던 임성태자가 백제를 떠난 것은 597년. 그해 백제는 왕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듬해 598년 위덕왕이 사망하고 무왕이 즉위할 때까지 3년 동안 무려 3명이 왕위에 오르고 3명의 왕이 죽는다. 이 같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백제의 왕권을 두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혼돈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점상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정치적인 파랑이랄까 기복이 심했던 그런 그 미묘한 시점에 그 임성태자가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이것은 이제 편안한 마음에서 단순한 문화사절로 건너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임성태자가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겠는가. 597년 그것은 임성태자가 백제를 떠나 야마구치로 가야만 했던 단서가 아닐까.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듯 야마구치엔 또 한 명의 왕족이 도착한다.臨床大使の母親、清明王の后がこの地に流れ着きました。そしてこの神社は百済の清明王の后と臨床大使を祀ったことを起源とする神社です。 신사 인근엔 성왕 비의 묘가 안치돼 있다. 왕비는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오게 됐을까? 카모 신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들 임성태자를 그리던 왕비가 신하들을 이끌고 이곳을 찾아 정착했다고 한다. 임성태자의 공양탑이 있는 조구사에 오지가의 역사를 탐구하는 오지문화탐방회 회원들이 모였다. 私どもはこの度時を超え代を重ねてついに王族が眠る陵を大使の思いを携えて訪ね詣でてまいりました。
霊前に長のご無沙汰を詫び、大使の望郷の念を伝え、さらに御領を守り続けておられる地元韓国の皆様に御礼を申し上げてまいりました。敬愛する私たちの臨床大使をどうぞこの地で安らかに眠られますよう、子孫一同が願い共にお祈り申し上げます。そして百済は私たちを通して生き続けることでございましょう。오우치 부부는 한국에서 가져온 백제의 흙을 임성태자의 공양탑에 정성껏 뿌렸다. 今の感想はですね、ほっとしたことと、多分、今まで、いろいろ祖国を持ってた、先祖が「ああお前よくやってくれた」と言ってくれてるんではないかと甘える気持ちもありますし、ほっと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1400년) 전 사랑했던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백제 왕자에 비해 임성태자는 후손들이 가져온 아버지 성왕릉의 흙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임성태자는 백제 왕실의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패배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일본에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여전히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백제 왕자 임성태자. 우린 그의 아픔과 절망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려봅니다.